우리 인류 중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분이죠. 바둑기사 이세돌 국수가 과거 알파고를 이긴 한 수가 사실은 꼼수였다고 고백해서 화제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선 최근 이로 인한 실직자도 발생했죠.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박대기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9년 전이죠.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 구단, 당시 큰 화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파고의 내리 세 판을 진 다음에 네 번째 대국에서 이 비장의 한 수를 이세돌 국수가 단식 던졌는데요. 당시 9실수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100에 78번째 수로 생사를 건 운명의 한 수를 던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신의 한 수. 이세돌 국수의 이 수 뒤에 알파고는 마치 강펀치를 맞은 권투 선수처럼 이상한 수를 연달아 던지더니 결국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정상급 바둑 인공지능을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긴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수가 꼼수였다고 이세돌 구단이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개그맨 김대희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버그를 일으키려고 인간과의 대국에서 절대 안 둘 수를 두죠. 인간과의 대국이었으면 뭐 꼼수라고 하죠, 꼼수. 굉장히 두면 안 되는 수인데. 예, 꼼수라고 말했지만 인공지능의 약점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오류를 노린 수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게 전통적인 바둑이었다면 안 뒀을 수란 말이죠. 이 국수는 총 5판이었던 당시 승부에 매 판마다 전략을 미리 세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첫째 판은 너무 낯설어서 졌고 둘째 판은 정면 승부 끝에 실력으로 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판부터 꼼수 작전을 짰는데요. 넷째 판 50수에서 100수 사이에 오류를 노린 수로 승부를 걸었고 그 작전이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판은 다시 정면 승부를 해봤지만 깨끗하게 졌다고 쓸쓸하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세돌 국수가 그런데 이 승부 이후에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공지능 때문이었던 건가요? 네, 이번에 또 그렇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이 국수는 원래 바둑을 예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바둑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이 돌로 메우는 추상적인 어떤 전략 게임이라고 저기를 내린 건데요. 특히 이 국수는 프로 기사라면 새로운 수를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가장 고수이기 때문에 인간이 새로운 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국수는 기사로서 나의 필요성이 사라져서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바둑계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이 다른 분야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장강명 작가가 먼저 온 미래라는 논픽션 책을 출간했는데요. 인공지능 이후에 달라진 바둑계와 프로 기사들의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인간의 무력감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 인터뷰 내용들이 많이 담겼는데요. 문학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주요 역할을 하고 인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담겨 있습니다. 기사들이 인공지능이 제시한 정석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인간 작가들도 인공지능이 제시한 줄거리를 배워서 지금 보조적인 내용만 넣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음악이라든지 영상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학이나 우리가 일하는 저널리즘에도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둑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 오히려 좀 특수한 사례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바둑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바둑판의 한정된 점으로 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구글이 바둑으로 먼저 승부를 봤던 것도 이 바둑이 보기와 달리 상당히 한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더 쉬웠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자신의 작업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드라마나 영화 업계에서는 시나리오를 받으면 그걸 그대로 만들지 않고 미리 인공지능에 돌려봅니다. 어떤 대목에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고 몰입하게 되는지 또 눈을 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이 많이 짝있게 돼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런 대안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좀 결합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미래의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 과연 저작권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미국에선
인공지능으로 인한 해고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벌써 5월 달에 6천 명을 해고했는데 이번 달 초에 9천 명을 추가로 해고해서 15,000명이 해고됐습니다. 이 중에는 개발자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중간 관리자 또 영업직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전에는 여러 사람이 하던 것을 지금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인력 감축의 시대에 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